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악재 속의 합병 실패 재추진 여지 기사 한 번 더 살펴봐 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HLB 펩, 과거 이제 애니젠이죠. 그리고 글로벌의 이제 자회사인 HLB 사이언스 간의 향균 펩타이드 공동개발 관련되는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LB가 합병이 흡수합병이 일단이 안 됐죠. 근데 재추진 여지는 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HLB가 이제 HLB 생명과학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형태에 돼 있는 부분들을 흡수합병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보통 이제 우리가 M&A라고 이제 보통 부를 때 이 멀지라고 하는 것이 합병이고요. 액퀴지션이 이제 인수죠. 인수를 할 때는 그냥 지분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을 가져서 경영권을 이제 가져올 때 인수인데, 인수는 이제 인수당하는 회사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인수엔트고, 합병이라고 하는 이제 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회사가 있으면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그 존속을 하고 하나는 사라지죠. 소멸하는 형태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합병의 종류에 보면 이제 흡수합병이 있고 신설합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흡수합병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이 본래 합병이 된다면 그 소멸하게 되고, 그 HLB가 존속하면서 HLB 생명과학에 이제 권리나 의무를 다 가져오겠죠. 그래서 합병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두 개 회사가 결합하는 거니까요.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러니까 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요긴하게 쓸 수 있고 커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이제 원가 경쟁력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흡수합병이 되면 재무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의 재무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HLB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의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4월 달에 이사의 결의가 있었습니다만, 생명과학 주주들이 400억 이상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안 되었고, 그 1일날 오후에 철회 신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은 장점이라고 하는 효율성, 통합, 리보세라님이 권리, 이런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결국 상장사끼리의 이제 흡수합병은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쪽은 결국 좀 이제 저평가를 받는 거고요. 한쪽은 고평가를 받는데, 이번에는 생명과학이 저평가를 받고 상대적으로 HLB가 고평가를 받기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지점에서 하느냐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 임시주총에서는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결국 400억을 못 넘겼다. 그리고 이 합병 비율이 1대 0.1이니까 생명과학 주식 10주 정도가 HLB 한 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주가가 낮았을 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결국 이제 그 뒤에도 5월달, 6월달, 7월달에 리서브미션을 했다라고 하면 당초 5월보다도 또 이제 시간도 한 달 정도 미루면서 리서브미션 어떤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이 부분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테라피틱스의 신경에서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들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임상이 실패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영향을 좀 줬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HLB는 리보세라니 파이프라인 개발 성과에도 집중하는 한편 HLB 생명과 합병 재추진 여지도 남겨놨다.
향후에 다시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이제 만약에 이제 리서브션하고 최종 이제 허가를 받아 주가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면 합병 관련되는 이사회 결의가 뭐 다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진양권 회장이 이제 그룹 관련되는 어떤 지배 구조에서 보게 되면 HLB 쪽을 한 뭐 10% 한쪽으로 가지고 있고, 그 HLB가 생명각의 최대 주주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이제 지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을 어디로 가진다라고 하면 이제 흡수합병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진양권 회장도 66년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지나면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뭐 60대 뭐 초반 중반 이렇게 이제 뭐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영향을 주는 어떤 지배 구조의 어떤 뭐 개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뭐 합병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B 펩, HLB 사이언스 향균 펩타이드 공동 개발인데요. 여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김재일, 과거 이제 애니젠 대표고, 세계에서 펩타이드 약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뭐 한 50개 이상으로 결합된 걸 이제 단백질이라 하고, 50개 미만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단백질 같은 기능을 하는 채소도 아니까 그게 이제 펩타이드인데, 뭐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펩타이드 치료제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이제 뭐 1921년도에 이제 펩타이드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펩타이드 치료제들이 이제 되었습니다만, 좀 단점으로 보면 이제 흡수가 되다 보니까 막통가라든지 이런 어떤 생체 활용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제 개발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저분자 함물질 자체가 이제 개발의 한계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올 만큼 나왔고, 그러니까 요런 어떤 틈새로 펩타이드 약물들이 단백질의 어떤 단백질 의약품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분자 함물질의 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뭐 핫하다.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에 비만 당뇨 치료제로 이 펩타이드 치료제의 어떤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몇 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애니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그룹에서도 지분을 한 절반 정도 가져가려고 했다가 뭐 대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안 돼서 이제 삼성전자 포기했던 회사가 애니젠이거든요. 요게 이제 HLB 펩으로 가져왔다는 말은 요 김재일 교수의 이런 어떤 개발 능력이라든지 연구 능력을 상당히 많이 인정받고 있는데, 이 애니젠이 이제 하고 있었던 게 본래 이제 뭐 장성 쪽에 이제 공장들도 이제 GMP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송 쪽에 이제 거기도 이제 CGMP 관련되는 부분을 하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 펩타이드 소재가 대부분 이제 신약의 어떤 이제 만기가 끝난 제네릭 형태의 소재입니다만, 펩타이드 약물을 뭐 천연물이나 이렇게 이제 화학적 합성하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개발 능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HLB 쪽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제 계열화를 시켰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 말이죠.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에 임상 풀데이터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개발은 상당히 좀 뭐 장기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펩타이드 개발 전문기업, 그러니까 신약으로 최종적으로 합니다만 일단 매출원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김재일 교수가 이 펩타이드 소재 관련되는, 그러니까 의약용 소재라든지 기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재 관련되는 생산 시설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로 이제 지내왔다가 좀 여러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HLB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단디 바이오죠.
과거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와 이제 차세대 펩타이드가 항암제로도 개발될 수 있고요. 뭐 대사나 비만이라든지 기타 이제 여러 형태로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종 바이러스 치료제라든지 이런 공동 개발해서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항생제로 이제 치료가 어려운 슈퍼박테리아 관련되어서 이 펩타이드 기반의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러스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세대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뭐 협력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진영군 회장이라든지 한영희 CTO도 뭐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HLB 그룹 입장에서는 HLB 펩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기대감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HLB 펩의 펩타이드 신약인 그 AGM290, 그러니까 향균 펩타이드,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펩타이드는 AGM380 관련되는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협약을 통해서 HLB 펩이 보유한 펩타이드 신약의 어떤 가치,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개발을 본격화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HLB 그룹으로 오면 이제 재무적인 어떤 조달을 통해서 임상 진입이라든지 임상 개발을 하면서 R&D 가치를 계속 높이겠다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폐혈증 관련되는 치료제 개발 역량이 이 펩과의 어떤 기술적 진을 통해서 감염 질환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달 말 정도에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에 미국 임상 1상 투여를 끝나고 그 최종 결과 보고서, 그러니까 탑라인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 클리니컬 스타디 리포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결과가 또 어떠냐도 HLB 그룹 전체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일단 지난주에 이제 음봉 2개가 나왔고, 일단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에 그 음봉의 시가를 완벽하게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양봉이 나와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번 주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 하단 태깅을 하고 있다가 이제 5일선 부근의 회복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그 금요일에 음봉의 시가는 일단 살짝 회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 이제 스키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강보합 정도의 그 4,000원 언더에서 이제 뭐 거래량이 여전히 좀 작습니다.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요일 음봉이 나왔는데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그 2,500원대를 완벽하게 뭐 회복은 못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얼마만큼 이번 주 좀 느는지 거래량의 증가를 계열 종목 전체 좀 확인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